사랑한다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났을 때 좀 멋있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너 계속해?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연애를 안 하면 루저이고 찌질하고 못난 사람만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만나는 게 안전할지. 선입견을 자꾸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클럽에서 만난 애는 너무 많이 놀 것 같아. 여행을 가거나 동거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 경험이 또 나중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이혼처럼 큰 감정적인 격변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이죠. 조주빈에 이어서 갑까지 마침내 잡혔습니다.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대규모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라고 불리는 주범 조모 씨는 물론이고 이 N번방 가입한 모든 이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폭발하듯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자, 영상물의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악랄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를 7명으로 특정하고 주범과 공범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춘기, 흔들리고 불안한 나의 계절. 나의 계절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린 때론 아프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일 리 없습니다. 우린 아프지 않고 오롯이 이 계절을 씩씩하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나와 친구들의 이야기. 누구한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고민들을 이곳에서 속 시원히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춘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여정의 시작을 따라가 봅니다. 네, 하나, 둘. 우리는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엄마는 나의 질문에 무엇이든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나, 둘, 셋. 아니요. 나는 아는데 엄마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데 엄마가 아는 것도 있으니까요. 연애사를 서로가 다 알고 있다. 투명하게. 자, 하나, 둘, 셋. 네. 최근에 여자친구한테 이제 안 좋게 차였다. 아니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좀 이따 말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하자. 그거 이 내용이 아니었어. 그 뜻이 아니야 나.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휴대폰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방송에서. 기분 나빠. 난 싫어. 싫어. 저학년을 맡았을 때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봐라 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아마 저도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어른들의 도움이 아닌 아이들끼리 이렇게. 네. 저는 제가 93년생인데 그때 7차 교육과정이었는데 그때 교육과정 안에 보건이나 성교육이 없었거니와 그때 학교 분위기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감히 그런 성에 대한 그런 궁금한 거를 물어본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해오던 이제 성교육을 다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교육이라고 하면 뭐 신체 변화 중심으로 많이 가르쳤고 생물학적인 성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관계 중심의 성교육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인권 중심, 또 성평등 중심, 관계 중심 이런 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인데 오히려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걸 부추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왜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거는 이제 성교육 집중 학년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5시간을 집중해서 성교육을 하고 또 중학교 1학년은 성인지 이제 강사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그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3시간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은 저희들이 이제 또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성교육 집중 학년제를 도입한 게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어린애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런 게 진짜 궁금한데 그 연령대에 맞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부모님들 생각에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에 얼버무리고 말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성교육이 출발한다고 보고 그게 부끄럽거나 뭐 숨기고 싶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라는 걸 어릴 때부터 잘 심어줘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춘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울산 지역 247개 학교에 빠짐없이 사춘기 비밀 상담소가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QR 찍고 들어와. 사춘기 비밀 상담소가 첫 문을 연 날 저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어른들이 시선이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시선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사춘기 비밀 상담소를 방문한 저와 같은 사춘기 친구들을 직접 초대해서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함께 방문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춘기가 궁금해하는 것들 아낌없이 답변해드립니다. 사춘기를 위한, 사춘기에 의한, 사춘기가 만들어가는,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자,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관열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이드 곽기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사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지난 7월입니다. 사춘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춘기 비밀 상담소도 문을 열었는데요. 이 상담소는 연애라든지 스킨십 또 이제 성차별, 신체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또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혜련 학생도 사춘기 비밀 상담소에서 지난번에 출연을 했어요. 같이 토론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땠어요? 저는 사춘기 비밀 상담소에 나오면서 이제 네. 남녀가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거 그때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에서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좀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원한 해법을 찾는,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받았고요. 또 웹사이트 여러 가지 학생들 질문을 받고 또 부스를 만들었어요. 이만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찾아갔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예. 사춘기 비밀 상담소 앞으로 198개의 질문이 도착했고요. 화면에 부스 보이시죠? 저 부스를 싣고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성에 관해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밀폐된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질문을 적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 궁금했던 누구한테 말로 물어보기 힘들었던 그런 질문들이 많이 솔직하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활용법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혹시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손을 번쩍 들어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활용법 두 번째. 혹시 이런 질문하기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입구에 마련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서 붙여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춘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체험만 설명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 더러워. 비밀 상담 부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여기다 담아주셨을 텐데 오늘 그 뚜껑을 좀 열도록 하고요. 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의 이 여행, 사춘기 여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대한성학회 명예회장이시자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배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풀어주실까요?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속 시원하게 가이드하겠습니다. 네, 자, 속 시원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의사장이시자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재학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린다고 이렇게
낚시를 예. 방송국에서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해답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주기보다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길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 그대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대화가 좀 이어지게 예, 많은 이야기를 오가면서 좋겠고요. 자, 다음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성교육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배유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걱정으로 지금 본인들 눈앞에 있는 관계를 좀 더 다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려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많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사춘기 때는 왜 이렇게 좋은 프로가 없었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욕심을 좀 갖자면요. 갱년기에도 이런 프로가 하나 만들어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런 평생 생각을 교육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한편 뭐 사실 뭐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나이만 다를 뿐이죠. 제게 오세요. 네,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한 분씩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포괄적 성교육이란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 교육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모든 걸 내가 알아, 너한테 알려줄게가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배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까지도 갖추어야 또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받아 적고 외우는 것보다는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서로 배움을 통한 깨달음을 저희는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배유정 선생님께서 정의를 좀 내려주실까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60년대 순결 위주 뭐 이런 그 절제 성교육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된 것은 실제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네.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스스로가 미룰 수 있는 힘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살짝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배정원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존중감 있게 그리고 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도 시키고 그러면서 좀 실제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도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포괄적 성교육은 주도적으로 내가 싫다 좋다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나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네. 사춘기 비밀 상담소 앞으로 접수된 198개의 질문 중 몇 가지 사연을 영상으로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쉽게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힘듭니다. 민지야 밥 먹어. 부모님이 하는 말 너무 듣기 싫어 죽겠고 말 거는 것도 짜증납니다. 민지야, 엄마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내가 아까 안 먹겠다고 했잖아. 왜 사람 똑같은 말 하게 만들어? 엄만 내 말 안 들어? 알겠어.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이쁘게 말해도 되잖아. 저는 매일 아침 엄마에게 짜증내고 후회하면서도 또 짜증내고 후회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야 이민지! 야 이민지! 너 왜 자꾸 연락 쉽냐? 어제 일찍 잤어. 근데 인스타랑 페북은 했던데요.
그냥 연락하기 싫었어. 내가 다 연락해야 해?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평소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요즘 들어 친구의 모든 말투가 거슬립니다. 다들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냥 다 보기 싫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인지야, 이 시간에 왜 벌써 집에 와? 학원 안 갔어? 아 몰라, 말 걸지 마. 저도 제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삐딱하게 말하고 화나는 마음만 자꾸 생겨요. 사춘기는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아님 제 마음에 문제가 있나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화가 나는 감정이 솟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밥 먹기 싫으면 굶어라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좀 일단 던지게 되잖아요. 이런 어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새로 나오는 그 호르몬에 내가 이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또 막 슬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밥을 너무 안 먹으면 걱정이 되니까 자꾸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참고 지나면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김작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시기를 그냥 참고 지나간다기보다는 네.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사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혼자 있고 싶다는 거를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반항으로 왜 부르냐는 거죠. 중2병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중2병이라고 할까요? 왜 이걸 반항이라고 할까요? 그게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어냐는 거예요. 그게 성인 입장, 이 비청소년 입장, 부모 입장, 양육자 입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야 되고 학교나 학원도 안 가고 싶으면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탐구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아가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밥도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갖고 많이 안 당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도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집은 방문, 문고리가 네. 부서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문 안 열어, 안 열어 하다가. 저는 성교육이 청소년 인권교육, 어린이 인권교육이랑 완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 인간으로 여겨주는 것이 성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독립된 인간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성교육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걸어 잠고 들어가고 싶으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밝혀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왜 이제 참고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 그 시간을 지내라 이 얘기는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 수 있고 그 시기를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너무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지나갈 거니까 너무 막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 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네. 받아들이면 좀 더 마음이 네, 편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자, 우리 배우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감정하는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형용사를 익히는 게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가, 짜증나, 말 시키지 마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러이러해서 내 기분이 이래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안 돼요. 좀 뭐 그렇죠. 그것도. 서운해도 슬퍼도 혼자 있고 싶어도 네. 외롭고 두려워도 그냥 짜증나, 맞아요. 꺼져, 냅둬 뭐 아니면 씨땡 욕을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상대가 읽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 친구들 만나면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앞에서 나를 막 난도질한다는 생각도 들고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저도 그 아이가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아이도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그쵸? 화내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밉고 그리고 또 그러는 내가 밉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막 골마가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이면 장문의 편지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지난 자신의 행동들을 후회하죠. 이곳에 지금 저와 같은 사춘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님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예.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 박화영입니다.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가 집에서 작년에 아들을 하고 겪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와닿았는데, 일단 그 사춘기니까 아이가 분명히 감정의 어떤 기복이 심할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이미 이제 교육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딸하고 다르게 또 다가오는 면이,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제 가족들을 거부하고 이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문을 닫고 잠그고 들어가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하고, 불러도 아까처럼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묻는 말에 자기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잘 저희가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잘 대묻게 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은, 글쎄, 아까 반항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를 이유 없이 어떻게 뭐 불편하게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대화를 꺼내고 싶어서 부른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부모로서 안타깝게 바라봐주고 다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품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싶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순간을 잘 모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은데, 이제 그거마저도 거부할 때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을 둔 양육자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배우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단어와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그거를 양육자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대화하려고 하는데 얘가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또 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화를 하는 거 좋은데 내가 원하는 형식과 방법과 모습과 그 시간에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도 비언어적으로도 느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앉아봐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가다가 마주칠 때, 식사할 때, 뭐 커피 마실 때 언제라도 그냥 한마디 툭툭 나누는 것이 그냥 이 사람에게 진심이 느껴지고,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이든 해도 들어줄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언하는 걸로 사실 끝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이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 마음을 추스리는데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또 미안함을 무조건 느껴요, 아이들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때 그 엄마의 눈물도 외면했던 친구한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거고 괜찮아질 거고, 그걸 기다려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도 힘들어, 뭐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또 들어주는 것도 되게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편지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얘기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그냥 한 장 정도로 이렇게 한 장에 4분의 3 정도로 써서 140자만 트위터 정도로. 네, 이렇게 아주 짧게 써서 참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했는데 뭐라든지 혹은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팠어. 근데 뭔가 너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옆에 있어. 이렇게 그냥 꾹꾹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행 간 아이는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예, 자,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예, 화면 보시죠.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몽정을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자주 해서 걱정입니다. 민재 일어났어? 근데 이불은 왜 들고 나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몽정했니? 어른이 된 걸 축하해. 진짜 왜 그래? 아니라니까. 제 맘도 모른 채 혼자 너무 개방적인 우리 엄마. 엄마에게 고민 상담은 절대 못하겠어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제 몸은 정상일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민재 고민 신체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난 저 친구의 저 고민에 나는 공감한다 하는 학생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상적인 몽정 횟수라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네,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정상적인 몽정 횟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질문은 정상적인 자위 횟수가 있나요? 자위 몇 번까지 해도 돼요? 뭐 이런 게 사실 더 많이 나온 질문이긴 한데요. 몽정은 사실은 자주 한다는 게 그렇게 청소년기, 물론 청소년기에 몽정 자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질문인 이유는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몽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한다는 고민이 많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몽정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정자의 수는 하루에 1억에서 2억 마리까지 생기고 또 정액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사춘기 때 나오거든요. 그럼 정액이 정자와 만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사정이라 하는데 그것을 잠잘 때 하는 걸 몽정이라 해요.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왜 너무 아는 척 해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아이가 자유행위를 시작하면 뭐 좋은 휴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휴지를 넣어주는 순간 아들은 불편해져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뭔가를 아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 좀 샤워를 조금 길게 해도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고민하는 게 채모예요, 털. 그래서 이 털이 8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춘기,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런 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들 중은 항문까지 털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기겁하는 거죠. 얘가 왜 계속 이거 안 되는데? 계속 왜 여기까지 나지? 고민을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돼서 항상 첫 시간에 너희들의 음모가 항문을 덮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 30-40%의 남학생들이 그렇다. 한 교실로 치면 한 2줄은 다 난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정상이다. 그럼 몇 명의 표정이 개운해져요. 아, 이거 뭐 정상이야? 그럼 그 전까지 학문까지 털났던 게 되게 고민이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남학생들은 노출하면 바로 놀리거든요. 남학생들은 그 놀리는 거 3년 내내 놀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놀리죠.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담당하고 있죠. 예. 정상의 범주들을 얘기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네.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네, 네. 것들이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고민거리는 될 수는 없다. 네, 이거 그렇게 고민이 아닌 것 아이들한테 같습니다. 설명하는 게 네, 가장 그 배우정 선생님 말에서 예. 이제 아까 왜 몽정을 경험한 학생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왜 이 포르노를 끊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몽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자위를 안 한다 이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행위 하는 게 더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자유 중독이 되지 않으면 자유행위를 하는 게 낫지 몽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행위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저는. 해치지 예, 않는 선에서 네. 개인이 알아서 선택을 네, 해야 네. 할 걸까. 그건 뭐 규정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요. 예. 아까 예. 몽정 파티 얘기 때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예. 그저 엉뚱한 성교육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몽정을 하면은 파티를 해주는 게 그게 뭐 월경 파티는 여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몽정 파티를 안 해주니까 한 명만 축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월경 파티와 몽정 파티가 왜 다른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월경 파티라는 거는 왜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저 영상에서도 아들 남자 된 거 축하해, 뭐 어른 된 거 축하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방식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경을 했다 그러면은 너 어른 됐네, 여자 됐네, 애 낳을 수 있는 몸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경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애를 낳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낳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됐다, 월경을 한다, 여자가 됐다, 애를 낳는다 이거를 일직선상에 놓고 하나로 묶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남성의 입장에서 보는 거네요, 그러면. 남성의 입장, 가부장제 입장이기도 하고 여성은 반드시 애 낳아야 될 존재라고 기존의 사회에서 보던 방식이라는 거죠. 몽정도 반드시 남자가 됐어, 어른이 됐어 라는 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경 파티는 왜 있었냐? 여자가 된 거, 어른이 된 걸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월경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이 사회에 너무 컸기 때문에 월경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생리라고 부르고 생리라고도 불러서 뭐가 됐어요? 달거리. 매지, 그날, 마법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부끄러운 거, 내 몸에 일어나는 건데 부끄러운 거는 내 몸과 삶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을 뭐 어떤 종교에서는 여성이 종교 리더도 될 수 없게 합니다. 월경을 한다는 이유로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낙인이 월경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월경 파티로 그러한 낙인과 편견을 없애주는 게 월경 파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거나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됐다고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월경 파티가 있는 것이지 몽정 파티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편견과 낙인이 있어야지만 몽정 파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죠. 남자는 사정을 하거나 더 많이 하고 다니면 막 으악 남자 막 이러면서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지 막 사정을 한다고 부정적이고 막 종교 리더가 될 수 없고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사실 저는 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새롭게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도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정말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고민 때문에 요즘 걱정입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성이는 저를 너무 아껴주고 저희 모두 서로를 좋아해요. 그래도 집에 단둘이 같이 있으니까 현성이가 관계를 원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성이가 분위기를 만들면 저는 거절하기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현성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 자 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준비하기 참 어려워요. 첫 경험은 일어나거든요. 섹스는 일어나는 거지. 솔직히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쯤 하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얘기하시는 준비는 내가 정말 성관계를 해도 괜찮나? 내가 스스로 뭐 누구 다른 눈치가 아니라 난 준비가 됐나? 나 해도 괜찮아? 나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처음 관계를 하게 될 때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섹스를 할 정도로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뭐 피임이나 성병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배려받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저는 사실 조금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뭐 제가 미루라고 그래서 미룰 건 아니겠지만 이 여자의 자궁경부가 18살이 돼야만 사실 완전하게 이제 그 건강한 상태가 어른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성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세포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좀 더 취약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강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왜 그 청소년기에 섹스를 하고 나면 따라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경험을 경험하는, 계획하는. 저는 이제 로망 찾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대에 가능한 스킨십, 20대에 가능한 스킨십을 한번 정해보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차분히 생각해보고 나는 몇 살쯤에 어디에서 누군가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첫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계획해보자. 제가 종이를 나눠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정과 교사이기 때문에 희소 과목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일어나요. 모든 친구들, 왜 잠을 자는 친구들 다 일어나서 열심히 쓰고 발표하고 또 이거 발표하면서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손만 잡는다? 아니에요. 손도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 친구는 함께 걷는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손이 닿고 이러는 게 자기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가 나를 만나기 전에 스킨십을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우린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얘기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사귀는 순간부터 계속 해야 돼요.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않기를 계획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적당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이나 뭐 장소나 그리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이 친구들이 진짜 이걸 계획해서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런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건 아이들이 사귀기 전에 지금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른들의 걱정과 우려를 살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또는 하고 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사귀기 전에는 다 생각해요.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은 상대가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아, 그렇죠. 하긴.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기분은 지나가요. 지금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 나도 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거절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난 이게 두렵고 내 나이에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없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완성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거절이에요. 이 친구가 나한테 거절을 한다고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랑 더 길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거절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거절했다고 떠나가면은 진작에 또 떠날 사람이었네요. 네, 떠날 사람이었죠. 예.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항상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인격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절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거절을 받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다른 행동을 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이파이브는 싫지만 뭐 팔짱은 괜찮아라든지 뭐 예. 이렇게 어깨빵은 괜찮아라든지 이런 식의 왜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거절당하는 연습도 하고 제안하는 연습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자, 이번 또 다음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앞 예. 영상에서는 여학생 입장에서 본 첫 경험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이번에는 남학생이 첫 경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 여자친구 지수와 첫 경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첫 경험은 걱정과 두려움을 남겼어요. 현성아, 있잖아. 나 이번 주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시험 기간에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긴 이번 달에 너무 무리하긴 했어. 가끔씩 너무 무리하면 한 달씩 건너뛰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 배운 대로 피임은 했지만 이게 정확한지 괜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지수가 생리도 늦어지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에요. 지수야, 너무 걱정되면 임신 테스트 한번 해볼래? 내가 약국 가서 사올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갑자기 맞이한 첫 경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자친구가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데 혹시 임신일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민이 갈수록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되면은 보통 이제 아침 드라마 보면은 나쁜 놈 하나 나오고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남자 청소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예, 무조건 임신한 거 월경 안 한대요라고 질문한 사람은 반드시 남성 청소년입니다. 여성 청소년은 이 질문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 때까지도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그냥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고 선생님이든 뭐 어떤 다른 기관이든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확실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임신 테스트기도 아직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덜컥 겁나서 울면서 말한다거나 뭐 하는 경우는 남성 청소년의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사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힘들게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임신 테스트기부터 해보는 게 여기 이 영상의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가자. 네. 그런 근데 단계네요. 이 무조건 왜 보통 이제 저렇게 성관계를 하고 나면 여자들은 그때부터 걱정이거든요. 네.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걱정이고 실제로 이제 이 월경이 안 나오면 더 걱정인 거죠. 뭐 월경은 임신
이 되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일주일 정도 가지고는 임신 테스트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일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여학생 정말 불안해지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언제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나 또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을 때나 언제든지 바로 가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양육자와 돼야 되고 내 양육자가 그게 안 된다면 사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학교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저런 고민을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금방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지자체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지 상담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기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왜 임신 중지를 하려고 하면 주수가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려면 일단은 또래들보다는 어른이 가장 그렇죠. 필요하다. 네.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건 없나요? 독일 같은 청소년 경우처럼. 지원센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청소년 문화센터도 울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성폭력 상담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성폭력을 꼭 당한 게 아니어도 거기에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는 게 우선은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아까 저 영상에서 예. 성관계를 했을 때 피임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콘돔을 썼다 했는데 배운 대로 콘돔을 정확하게 썼다면 사실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성교육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콘돔 써도 뭐 14%, 뭐 어떤 사람이 20%까지 얘기하면서 임신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콘돔을 잘못 썼을 가능성은 있으나 콘돔을 정확하게 사용했다면 콘돔을 정확한 사용법에서 했는데도 14%, 20%씩 임신이 되면 그거는 콘돔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100% 안전한 피임은 있어요. 안 하는 금욕이에요. 금욕밖에 없습니다. 안 100% 하면. 그리고 임신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씩 그 뭐 어떻게 사용했느냐 뭐에 따라서 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리주기 이용한 피임법, 지뢰사정법 이거는 피임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가임기를 피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배란기는 36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임기가 아니더라도 돌발 배란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나는 잘 사용했지만 또 콘돔이 뭐 좀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콘돔 사용법에 있어서 기름 같은 거 바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지뢰사정도 미리 나와 있던 정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뢰사정도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뢰사정하고 가임기를 이용한 피임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피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학교도 아니고 중고등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피임 수업을 할 때 너희들이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는 그날 처음으로 콘돔을 뜯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날 처음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걸 배우는 거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알아두면 나중에 분명히 처음 너희들이 실제로 이걸 사용할 때 나를 떠올릴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 시간인지 알 것이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임해요.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 저 제대로 했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피임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모든 친구들이 받는다면 저런 고민하지 않겠죠. 외국에서는요 콘돔 사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 자유행위 할 때 콘돔을 써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왜 콘돔을 쓴 느낌 그리고 콘돔을 어떻게 껴야 되는지 좀 익숙하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콘돔 사주는 숙제들을 대학생들한테 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막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사갖고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돔을 그때 사용하려면 미리 사보고 써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 쓰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희와 소진, 이름도 비슷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소희랑은 무엇이든 공유하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예요. 아이 됐고 배고픈데 뭐 시켜 먹자. 떡볶이? 오 진짜 잘 맞아. 소희랑은 입맛도 취향도 너무나 잘 맞아요. 포크 줄까? 맛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묻히고 먹어? 칠칠 맞게. 넌 나 없으면 안 되겠다. 이상하죠? 언젠가부터 소희의 손길에 제 심장이 자꾸 반응을 해요. 소희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인데 제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배불러. 야, 우리 시험 끝나고 여행 갈까? 아, 나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저는 진짜 소희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니까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아, 이런 날에 학원 안 가면. 소희가 어떤 남자애랑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애와 웃고 있는 소희의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이런 게 혹시 질투라는 감정인가요? 저는 대체 소희에게 어떤 감정인 걸까요? 네, 사실 지금 고민 이런 감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청해 들었으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만 보고 모른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둘이 우정일 수도 있고 또 끌리는 마음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둘이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잘못되거나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감정을 잘 다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둘이 서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뭐 사실 입에 묻힌 거를 닦아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하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을 더 내가 연인 관계로 느끼고 싶은 감정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면,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이라면 그거를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근데 나는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랑 반드시 사귀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우리는 친구였어 라고 얘기하면 그걸 또 존중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네, 근데 전 저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여학교니까. 네.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너무 깊어갖고 그 친구가 왜 다른 친구랑 말하고 막 이러는데도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동성애자인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이성애자고,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분명히 왜 우정보다 더 깊은 그런 어떤 사랑 같은 걸 느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왜 성욕이나 이렇게 왜 그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물론 동성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막 내가 동성애야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동성애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일찍 자기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기 성향을. 그래서 이걸 막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깨닫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한 후에도 자기와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아주 뒤늦은 나이에 끌리는 걸 발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찍 아는 사람, 나중에 아는 사람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새 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격체로서 성별을 떠나서 인격체로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가장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세 분의 이야기 오늘 굉장히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큰 산을 넘어야 할 때 나 혼자 울고 싶을 때 변함없이 내 곁에서 손잡아주던 사람 이제는 알아요. 부모님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한테 아기 낳는 거를 배운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전해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예전에 어릴 때는 제가 뭐 주부랑 같이 농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네가 그 신체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화가 저한테 아예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씩씩하고 맑고 명랑하게, 그리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많이 어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학창시절 잘 보내자. 여행을 가거나 동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제가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언제 여행 가고 싶고 언제 동거하고 싶은지. 친구가 저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은퇴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막 영화처럼. 요즘에 그런 영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포괄적 성교육에서 그 동성애 행위